언젠가는 기소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게 재직 중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형사법 위반이 함께 수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처장님 견해도 그러시죠? 뭐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그 최근에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형사법 위반 사항은 없이 그냥 언론에 난 것 몇 개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탄핵 심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형사법으로 기소가 된 이 사건이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 이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심판 절차를 정지했었습니다. 그렇죠? 정지 상태에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위반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다가 2심에서는 또 무죄 선고가 됐어요.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는 형사 사건이 유죄 확정되기 전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은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그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탄핵으로 먼저 인용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사안 자체가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건 당연히 형사법의 최고의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만약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